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심사청구입니다. 오늘은 행위숙과에 관련된 영상은 아니고요. 내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 만들어 봤어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무엇인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왜 하는지 알아보면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에서 이제 경계 단계로 하향이 되면서 이전에 우리 비대면 진료를 했던 것들이 이제 종료가 됐어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것들이 종료가 되면서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직접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직접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냐? 바로 내일부터죠. 2023년 6월 1일부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의료 기관을 살펴보면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보건의료원 해당되고요. 약국,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포함 안 됩니다. 자, 우리 병원 여기 시범사업 한번 해보고 싶은데, 비대면 진료 우리도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별도 신청 없습니다. 진료 방법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 보면서 하는 화상통화 그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요. 화상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냥 우리 일반적인 전화, 음성 전화를 통해서도 진료가 허용이 된다. 왜 우리 스마트폰이 없을 수도 있고 그 당시 딱 통화할 때 활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음성 전화도 가능하다. 진료 가능 환자를 살펴보면요. 대상 환자만 해당이 돼요.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적용되는 대상 환자가 따로 있고요. 그 대상 환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의 내용들이에요. 이거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이고요. 대상은 의원급과 병원급 나눠져 있고 재진이 원칙이고 초진도 허용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관리가 필요한 환자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재진은 대면 진료 경험자와 이렇게 등등등등 나눠 있는데, 제가 이거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편하게 그림으로 그리면서 알려드려 볼게요. 크게 의원하고 병원급으로 제가 나눴어요. 먼저 의원급 살펴보면 원칙은 재진이에요. 재진 환자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고, 이게는 원칙이 한 가지 있는데 꼭 비대면 진료를 하려는 곳에 한 번 이상 진료를 했어야 해요. 방문 진료를 한 번 했어야 되고요. 만약 한 번 방문 진료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능하냐, 3년 전에 갔다 왔는데도 가능하냐,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진료 기록이 있어야 하고요. 그 외의 환자들은 30일 이내에 그 병원에 방문한 적이 있으셔야 돼요. 진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야 합니다. 재진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재진이 원칙이긴 해도 예외사항이 하나 있는데, 초진도 가능한 허용 범위가 있어요. 세 가지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로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환자들, 거동이 불편한 환자, 마지막은 감염병이 확진된 환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하는 곳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방문한 적이 기록이 없더라도 초진으로 진료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초진 가능 범위 이외에도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소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아 18세 미만 환자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환자들 역시 다른 환자들처럼 재진이 가능하기도 한데, 소아들에 한해서 초진이 가능한 때가 있어요. 이 때가 언제냐?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가능하고요. 이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처방이 가능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기가 열이 나요. 저희 38.5도인데 응급실 가야 하나요? 경련이 일어나요. 궁금한데 문을 다 닫거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 전화를 했을 때 비대면 진료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약을 처방해서 환자가 약을 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상담은 가능하다. 응급실까지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함께 상담은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처방은 할 수 없다는 거, 이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병원급을 살펴볼게요. 병원급은 의원급처럼 재진이 원칙이에요.
재진이 원칙인데 병원급은 한 가지 더 단서가 있어요. 무엇이냐? 희귀 질환자이거나 수술이나 치료 후에 관리가 필요한 환자이거나 1번 환자이거나 2번 환자이거나 이 경우에만 병원급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희귀 질환자는 누구든지 다 가능하느냐? 이것도 아니고요. 재진 환자지만 1년 이내에 방문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진료 기록이 있어야 하고 수술, 치료 관리되는 환자는요. 30일 이내에 진료 기록이 있어야지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청구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은 청구는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자, 외래 환자 진찰료와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관리료라는 것이 이제 새로 코드가 생겼어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관리료, 이것도 저희 심평원에서 발췌한 거고요. 수가를 보시면 되겠죠. 이 코드로 사용하시면서 수가는 지금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은 진료 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초진이어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 가능한 것이 바로 휴일과 야간에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진료 시각을 기준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고요. 한 환자당 최대 월 2회까지만 가능해요. 종별 가산, 소아, 공유, 야간 각종 가산 불가합니다.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받고 계신 병원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동시에 산정 불가합니다. 마약이나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방을 내려주실 수가 없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비대면 진료만 해야겠어. 우리 병원은 비대면 전문 진료 기관으로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총 진료의 30%는 초과하실 수가 없어요. 부적절한 진료 금지, 이거는 풀어서 생각해보면 장소, 차 안에서 진료를 한다던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진료를 한다거나 진료하는 사람이 비대면 진료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진료를 한다던가 비대면 진료의 진료 방법 중에 하나인 화상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어기고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서 진료를 했을 경우에도 요거는 수가를 산정하실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해서 한 장으로 간단하게 풀어봤어요. 기간에 대한 내용이 72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거 읽어보다가 너무 많아서 당장 내일부터 시작인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내용들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디까지 가능한 거야?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